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동안에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사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단어는 세 번째 단원이고요. 의문의 체계, 의문의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제 3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문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의문에 대한 것을 미리 탄탄하게 여러 차례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두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이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음성과 의문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음성이라고 한다면 음성과 의문은 모두 소리 음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소리 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단어 그대로 소리라는 뜻이죠. 소리. 우리말의 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음성으로 우선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성자는 소리 성자고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 성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안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주고받는 데 쓰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목소리를 말해요. 목소리. 사람들마다 각각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그렇죠? 개성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마다의 뭐 톤이 높다든지 또는 낮다든지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음성이다. 음성이 좋다. 음성이 낮다, 높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음성의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이라는 건데 이럴 때 소리를 나타내는 음과 소리를 나타내는 또 소리음이라고 하는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음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 음은 이제 자음과 모음처럼 분절되어 있는 딱딱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리의 높낮이, 고저라든지 또는 장단, 길이, 뭐 이런 음색이라든가 억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고저, 장단,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크게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음과 모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한 것을 가지고 본다면 우선 물과 불은 미음과 비읍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미음과 비읍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감과 곰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라고 하는 모음과 오라고 하는 모음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렇게 자음이 달라지거나 모음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집니다. 뜻이. 그렇죠? 말의 뜻이 달라져요. 자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물이 불이 되고 모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감이 곰이 되는 형태로 해서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에 대한 뜻을 정리한다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뭐를 구별해 준다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모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분절 의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의 자음은 총 19개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자음 14개에다가 복합자음의 5개, 쌍자음이라고 하죠. 5개가 합쳐져서 총 19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들은 발음할 때 모간이라든지 입안의 어떤 자리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져서 장애를 입고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발음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음기관. 발음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비강이라고 해서 코가 발음기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 이, 그리고 입천장. 입천장은 이쪽은 딱딱하다라고 해서 센 입천장, 이쪽은 부드럽다고 해서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입술, 아랫니, 혓바닥, 그리고 목청. 이 목청, 이제 이런 후두개라고도 하는 이 목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요. 공기가 이 폐에서부터 쭉 빠져나오다가 목구멍이나 혓바닥이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술이나 또는 공기가 코로 빠져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딘가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가 생긴다. 그래서 그 방해와 장애로 인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자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그 뒤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입술 소리를 만드는 위치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조음 위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자가 만들 조자죠. 그리고 음은 소리 음자니까 소리를 만드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입술에서 여기 앞부분 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부르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와 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발음을 같이 해보셔요. 프 그러면 공기가 쭉 빠져나가면서 입술에서 입술 부분이 닫혔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닫혔다가 터지면서 죄송합니다. 프와 같이 입술에서 부딪히면서 장애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 4개의 글자는 모두 입술이라는 위치에서 소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입술 소리, 한자로는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순음이라고도 불러요. 순,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잇몸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서 요 윗니 부분이 있었죠. 요 윗니와 혀끝 부분이 요 부분에서 윗니 부분과 혀끝 부분이 살짝 닿거나 부딪히면서 요 부분에서 장애를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들이었었거든요. 자, 발음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보셔요. 느드뜨르스스 다시 한번 시작. 느드뜨르스스와 같은 소리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혀끝과 윗잇몸이 닿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발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느드뜨르스스 이렇게.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방금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센 입천장, 여기가 이제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데 센 입천장과 요 혓바닥 부분 요 위치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쯔쯔츠 아까 느보다 쯔쯔츠는 조금 더 뒤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센 입천장과 앞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센 입천장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잇몸 소리를 우리는 치조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치조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딱딱하다라는 경자에다가 입천장이라고 하는 경국의 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국의 음.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린 입천장, 부드러운 입천장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혀의 부리 부분이 이렇게 꽉 눌러가면서 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부분에서 소리를 만들어요. 센 입천장 부분과 혀의 부리 부분이 이렇게 꽉 눌러가면서 소리를 만드는데 이 모양을 본떠서 이제 우리가 기역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역 소리, 그렇죠? 발음을 해보면 끄, 응 해서 응이라고 하는 소리는 방금 센 입천장보다는 더 부드러운 목구멍에 가까운 부분에서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 또는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연국의 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응이라고 하는 소리들은 모두 이렇게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목청 소리다라고 해서 목청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만드는 히읗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목청 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후두음 뭐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한 것은 모두 어떤 위치에서 소리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울림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자음들을 우리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울리는 소리들을 울림소리라고 부르고, 울림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서 부드럽게 울린다라고 해서 울림소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울림소리가 아닌 소리를 다 뭐라고 하냐면 안 울림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얘네들은 좀 딱딱하게 부드럽지 않게 닫히거나 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지 않는 소리다라고 불러서 안 울림 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의 자음 중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모음은 다 뭐가 돼요? 모음은 다 울림 소리예요. 모음은 다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다. 모음들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모두 뭐 성대를 울려서, 성대를 떨려서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 있는 소리들인데, 자음들 중에서는 이 네 가지의 니은, 리을, 미음, 이응만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불러요. 발음을 비교해 본다면 강이라고 하는 소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강, 훨씬 부드럽죠,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각이라고 하는 소리는 닫히고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강, 간, 감, 갈 이런 소리들은 닫히지 않고 부드럽게 발음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울림소리다, 유성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을 모두 우리는 안 울림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안 울림소리 중에서 우리는 파열, 파찰, 마찰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 파찰, 마찰. 파열음이라고 하는 건 닫았다가 터지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파찰음은 닫았다 터지면서 마찰까지 일어나는 소리고, 마찰음은 말 그대로 마찰만 일어나는 소리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열, 파찰, 마찰음에 대한 것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파열음에는 기역, 디귿, 비읍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그, 드, 브 이런 소리들은 훨씬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 닫힌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혀를 목구멍에 댔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다가 그 해서 터트려야만 소리를 만들어요. 드, 마찬가지죠. 혀 끝에서 닫혔다가 혀 끝 부분에 드 하면서 닫혔다가 터트릴 때 소리를 만들고, 브, 이건 입술 부분에서 닫혔다가 터트릴 때 소리를 만들죠. 그걸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한다면, 파찰음은 마찰음부터 할게요. 마찰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마찰만 일어나요. 아까 그, 드, 브라고 하는 소리는 닫았다가 터져서 소리가 났지만, 스 한번 해볼까요? 스. 이거는 부딪히지 않죠. 그냥 다을락말락하면서 마찰만 일으키고, 이것도 목청 부분에서 다을락말락하면서 마찰만 일으켜요. 이걸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한다면,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의 중간 둘 다 일어나는 소리여서 즈, 츠 같은 소리는 즈 닫았다 터지면서 마찰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찰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리의 세기에 의한 분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음에 있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사소리는 단어 그대로 그냥 예사롭게 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 같은 소리고, 된소리는 여기에 이제 쌍자음에 해당하는 소리들인 거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되다라는 말 자체가 힘을 준다라는 뜻이어서 예사소리에다 힘을 주어서 세게 발음한다. 세게 발음한다. 끄뜨 뿌스 쯔. 예전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엔 이런 글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센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에 기역에다가 히읗을 합쳐서 키읔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히읗을 합쳐서 티읕이 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거칠어지는 소리예요. 크트, 아이고. 크트, 프츠와 같이 거칠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인데요. 모음은 총 21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장애를 받지 않고 공기가 쭉 빠져나오는 소리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발음 입 모양이나 어떤 다른 위치의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고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다 똑같은 경우를 단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아, 어, 오, 우, 이, 에, 왜, 위와 같은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모음 아를 발음해 보면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중모음은 뭐냐? 자, 이중모음은 조금 더 이따 나올게요. 우선 단모음만 가지고 우리가 단모음만 가지고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방금 봤던 이 10가지의 이 단모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입 안에서 혀의 위치와 입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다. 무슨 얘기냐면은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점이라는 말은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혀가 최고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최고라는 얘기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었을 때 앞에서 발음되느냐 뒤에서 발음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것이고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다라고 해서 발음을 해보시면 이, 에, 위, 왜 이럴 때는 혀가 살짝 아랫니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에, 위, 왜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에, 위, 왜라고 하는 글자들은 모두 약간 앞쪽으로 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후설모음은 혀가 뒤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혀가 뒤쪽이라는 얘기 목구멍에 더 가깝다는 뜻이겠죠. 자, 목구멍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 우, 오. 자, 여기 구별이 잘 안 되시면 한번 비교하면서 이하고 으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 으, 이, 으. 자, 이는 앞으로 조금 나갔다가 으는 뒤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으를 발음해 보면 이가 앞으로 갔다 뒤로 으로 뒤로 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뒤로 가면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모음이 전설모음이에요. 그래서 위, 왜는 모두 이 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가 들어가니까 전설모음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체가 전설모음이다 보니까 위, 왜라고 하는 글자가 모두 전설로 앞쪽으로 전설할 때 설은 혀라는 뜻이겠죠. 저는 앞전자고 그래서 입술 가까이 앞쪽으로 밀려나가면서 발음을 할 수가 있다. 이, 위, 왜 이렇게. 그에 비해서 이제 으가 대표적인 후설모음이고 이가 들어가지 않는 모음들 아, 우, 오는 모두 뒤로 살짝 밀려 들어가면서 발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거 그 다음에 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혀의 높낮이가 높다 낮다라는 걸 구별하는 것은 입의 모양과도 관련이 있어요. 입을 조금만 벌리면 혀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볼까요? 라고 하는 걸 발음해보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동시에 턱이 내려가요. 턱이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혀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저모음. 그래서 저모음의 대표적인 것이 아가 있어요, 여러분. 해볼까요? 아는 크게 벌려야죠. 그렇죠? 해보세요. 으를 발음해보면 혀가 턱이 위로 올라가면서 혀가 위로 발음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발음하면 조금 더 내려가요. 그럼 더 내려가요. 그래서 으는 대표적인 고모음, 그 다음에 어는 중모음, 아는 이제 저모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우, 오 이렇게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는 앞에 가 있죠,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모음이었었는데 이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다가 어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벌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발음하면서 어보다 아가 더 입 모양이 크기 때문에 어이의 애보다 아이의 애가 더 저모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이고 혀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입을 조금만 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모음이 뭐가 있다고요? 이, 위, 우. 그 다음 중모음은 조금 더 열리죠.
에, 왜, 오. 그 다음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려요. 여긴 다 아모음이 들어가요. 그쵸? 아모음이 들어가죠? 에, 아와 같은 모음을 우리가 저모음이라고 한다. 입을 크게 열어서 혀의 위치를 낮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모양. 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입술이 동그래지면 원순모음. 이 순자는 입술 순자예요. 계속. 그죠? 그 다음에 입술이 평평해지면 평순모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해서 소리를 내는 것들은 보통 오와 우가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오우 해보세요. 오우.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을 하죠. 그렇죠? 오우에다가 이를 붙인 오와 우가 들어가는 위. 이게 이제 원수 모음이 되는 거고, 오우가 없는 모음들은 다 입술을 납작하게 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순 모음이다라고 발음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이것들은 입술을 평평하게 편다, 납작하게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원순 모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오우.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다라고 해서 오우가 있고 오우가 들어가는 위까지도 우리가 이제 원순 모음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단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나 또는 혀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위에 높낮이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단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런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은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이 이중모음은 발음을 하는 동안에 입술의 모양이 바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입모양과 나중에 끝을 맺을 때의 입모양이 달라집니다. 야, 여, 요, 유, 예, 와, 왜, 왜, 의라고 하는 발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 여, 요, 유와 같이 입모양이 시작할 때와 끝의 입모양이 달라져요. 이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는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테스트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을 의문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 자, 의문에 따라 나누어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문을 뭐하고 뭐가 있다고 좀 전에 배웠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의문에 따라 나누어 쓰라고 그러면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시옷, 지읒, 미음, 이응. 이거 이응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음가도 없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음애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라고 하는 글자에서 앞에 있는 이응을 빼도 똑같이 발음을 하죠. 이럴 때 앞에 있는 이응은 우리는 자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글자고요. 이 앞에 있는 이응은 넣으나 빼나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 앞에 있는 이응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받침에서 이응은 어때요? 넣을 때와 뺐을 때의 발음이 다르죠. 그쵸? 그 말은 이건 하나의 음가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독립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자음이 돼요. 형태는 첫 소리의 이응과 끝 소리의 이응이 같지만 우리는 첫 소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요것만 자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국어의 모음은 21개이다. 어때요? 맞죠? 자,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죠. 입술이 동그라냐, 입술이 평평하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모음은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발음된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를 고정시켜서 똑같이 발음하나요? 물론 단모음의 경우는 입술이나 혀를 고정시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절대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 되겠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맞죠?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모음.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눌 수 있다.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같이 동참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차례 복습하셔서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꼭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때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